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의 레일건 실전 배치는 가능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금년 1월 4일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수년 내에 중국 구축함과 항공모함의 최첨단 초음속 무기인 전자기식 레일건이 세계 최초로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탱크 상륙함 하이양산, 바다해자, 바다양자, 메산자, 해양산입니다. 하이양산호는 2018년 1월 레이건을 장착한 모습으로 중국 항구에 정박 중인 모습이 최초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해상에서 시험 운항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작년 6월에 미 정보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의 레일건이 200km 밖의 목표물을 90초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 해군이 2023년까지는 해상 테스트를 마치고 2025년경에는 레일건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1만 톤급 유도탄 구축함 055형의 전자기 레일건이 탑재될 경우 중국이 레일건 경쟁에서 미국을 제치고 전투함에 무기를 탑재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중 간의 레일건 개발 경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레일건 개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무기 개발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2월 6일에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 강연을 통해서 레일건은 기술 혁신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술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0년간에 걸친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레일건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레일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초음속 탄자 HVP (Hyper Velocity Projectiles)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당장은 HVP 기술 개발에 집중하되 레일건도 장기 과제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세간에 나도는 미 해군의 레일건 개발 포기서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레일건 개발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는 속도가 마하 7에 이르는 레일건이 해병대의 상륙작전 지원뿐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함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함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해군은 2005년도에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바이에 시스템스의 차세대 전투함을 위한 레일건 개발을 요청했고 양사는 2012년에 프로토타입을 내놓았습니다. 미 해군은 32메가주울의 출력과 사정거리 100캐리를 지닌 제너럴 아토믹스와 20메가주울 출력의 사정거리 50캐리의 바이에 시스템스 중에서 바이에 시스템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1메가주울은 1톤 무게의 차량을 시속 100마일로 움직이게 하는 전력량이고 1해리는 1.852km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풍을 타던 레일건 개발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2016년에 함정 배치 실험이 중단되면서 갑자기 추진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전략능력실, 즉 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는 연이은 국방예산 삭감 추세 속에서 레일건 개발을 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기존 해군 함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자 HVP 개발로 연구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여기서 탄자는 포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통 포탄보다는 탄자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도 미 해군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군 수상전 센터 NSWC Naval Surface Warfare Center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의 다소 지지부진한 레일건 개발과 달리 미 육군은 공군의 지원 없이 육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악천후 또는 극히 적대적인 전투 환경 속에서 적의 드론과 미사일, 로켓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레일건 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미 육군은 작년 3월에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육군용 레일건 개발 및 테스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해군을 위해서 32메가주울의 프로토타입 개발 경험이 있는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향후 3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시험해서 최종적으로는 10메가줄 출력의 육군용 이동식 레이건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펜타곤은 육군의 레일건 개발이 해군의 함정용 레일건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일건은 도대체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 해군과 육군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미 육군은 레이저 무기 그리고 전자기식 레일건, 포발사 유도탄자 등 세 가지 혁신적인 무기 중에서 단 한두 개만 먼저 확보해도 미래 해상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발사 유도탄자는 건 런치 가이디드 프로젝트입니다. 레일건은 전자기 유도로 발사체를 가속해서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두 줄의 금속 레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발사체는 음속의 7배에 이르는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가서 단순히 운동 에너지만으로 적의 함정과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기존 함포들과는 발사 속도, 사정거리, 화력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기와 달리 탄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 및 운반, 저장이 용이합니다. 특히 탄자가 폭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설령 함정이 비격당한다 해도 선체의 핵심 부분에 대한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결정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탄자의 발사 소음 역시 100야드 떨어진 거리에서 소총 발사 소리와 유사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탄자 한 발 한 발마다 별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극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목표는 32메가줄 레일건을 사용해서 분당 10발의 속도로 23파운드의 레일건 탄자를 발사해서 마하 7, 즉 시속 8,568km의 엄청난 속도로 2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를 위해서 근 20여 년의 세월과 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난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일건 개발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초고속으로 탄자를 날려보낼 때 생기는 반발력을 관련 설비가 견뎌내고 그리고 발사 시에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로 레일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일 수명 연장이 관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포신에 해당하는 레일이 2차 대전 당시 오하이오급 전함에 장착되었던 16인치 주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는 32메가줄 출력의 레일건으로 분당 10발 발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오하이오급 전함의 16인치 함포 포신은 평균 250발에서 390발의 포탄을 발사한 뒤에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포신 가격은 150만 달러, 2018년 불변 가격으로는 약 2,6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체 기간도 드라이도크에 들어가서 6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레일 교체 주기를 1000발 발사 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상 미국의 레일건 개발은 크게 비관적이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한편 레일건의 또 하나의 관건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전력체계 구축입니다. 미국의 주말대급 스텔스 구축함에는 총 80메가와트급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 함정에 탑재되는 에너지 지향 무기, 즉 레일건이나 전자기 펄스 무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말트급 구축함에는 36메가와트 주 발전기 2대와 4메가와트 보조 발전기 2대, 그리고 500kW짜리 비상 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발전기는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자랑하는 MT-30 선박용 가스 터빈입니다. 영국 항공모함 엘리자베스호 및 우리나라의 대구급 호위함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발전기 기종입니다. 그러나 전력 생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레일건 등 무기체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전기 배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오직 주말대급 구축함에만 설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 순양함과 구축함 등 수상함은 레일건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 리모델링이 없는 한 레일건을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해상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는 탱크 상륙함 하이양산호는 넓은 공간에 엄청난 크기의 발전 시설을 집어넣어서 막대한 전력을 생산해서 레일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의 레일건 해상 테스트에 크게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구축함에 레일건을 장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전력 밀도를 지닌 선박용 가스터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상은 물론 지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전 배치형 레일건 기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는 시제품이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고비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서 중국의 레일건 개발 성공 보도를 자국민에 대한 애국심 고취 및 사기 진작용 또는 인접국에 대한 무력 위협 과시형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군은 일단 레일건 개발은 장기 과제로 돌린 채 기존 함포 및 자주포, 견인포의 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탄자 HVP 개발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작년 여름에 2018 환태평양 림팩 훈련 당시에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듀이호는 가판에 장착된 5인치 MK-45 함포를 이용해서 20발의 HVP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MK-45 함포는 미 해군의 대표적인 함포로서 대함 및 지상 지원 포격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24km에 1분당 16 내지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한 발당 75,000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불과한 극초음속 탄자가 적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수상함에서 사용하는 ESSM, SM-2 및 램 등은 단가가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호가하는 값비싼 미사일들로서 가격 측면에서는 HVP가 단연 유리합니다. 미군은 HVP를 5인치 함포에서 사거리 30마일에 마하 3의 속도로 발사할 경우 비록 속도는 레일건에 비해서 2분의 1로 사거리는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기존의 5인치 포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압도적 성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에 따라서 주말트급 구축함에 각각 2문씩 탑재된 총 6문의 155mm 함포를 비롯해서 22척의 순영함과 69척의 구축함에 배치된 113문의 5인치 MK-45 등 총 119문의 각종 함포의 HVP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MK-45 함포는 미 순양함에는 2문, 구축함에는 1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 육군과 해병대가 보유 중인 1100문에 달하는 155mm 자주포 및 견인포에도 HVP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레일건 개발 소식을 비교적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레일건에 사용되는 HVP와 대포에서 발사되는 HVP는 속도나 사거리에서 근본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HVP라는 명칭 대신에 GLGP, 즉 Gun Launched Guided Projectile, 포발사 유도 탄자라는 새로운 명칭을 선택했습니다. GLGP를 비롯해서 레일건 개발 동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작년 10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일건은 아직 최종 개발까지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단점보다는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 수상함의 주력 무기체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레일건 경쟁은 미국이 일단 경제성과 효용성에 앞선 GLGP 도입으로 선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레일건 개발의 꿈을 안고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레일건 경쟁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리 깊은 잠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레일건 연구 과정의 시행착오 속에서 의외로 극초음속 탄자, 즉 GLGP를 기존의 5인치 및 155mm 포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고 미 육군은 수년 내에 차량 탑재형 레일건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따라 배우기 열심인 중국도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면 뭔가 하나쯤은 얻어 걸리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칫 항공모함인 듯 항공모함 아닌 항공모함 같은 레오닝함의 교훈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런지 주목됩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